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M자형 인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개념이 될 겁니다. 특히 인공 일반 지능, 그러니까 AGI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오늘 저랑 같이 이 M자형 인재가 뭔지,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한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볼까요? 지금 내가 가진 이 전문 지식,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요? 10년? 5년? 아니면 더 짧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섬뜩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실 모든 지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지식의 반감기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전문 지식의 가치가 절반으로 똑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인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 유통기한이, 이 반감기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갑자기 나타난 현상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1930년대에 엔지니어링 지식의 반감기는 35년이나 됐어요. 한 번 배우면 거의 평생 써먹는 거죠. 그런데 불과 30년 뒤인 1960년에는 이게 10년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지식의 가치가 사라지는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진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떨까요? 에이, 그건 공학 얘기고 나는 괜찮겠지 싶으신가요? 참만해요. 2016년 자료를 보니까요, 심리학 같은 인문학 분야 지식의 반감기마저 7년으로 줄었어요. 이제는 뭐 기술 분야든 인문 분야든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전문성이 순식간에 구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빨라진 지식의 소멸 속도에 뭐랄까, 아예 부스터를 달아버리는 게임 체인저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인공 일반지능 HI입니다. AGI는 우리가 알던 그냥 AI랑은 차원이 달라요. 특정 작업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바로 지식 일반화랑 기술 이전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의학을 막 공부한 AGI가 그 지식의 원리를 갑자기 경제학 문제 푸는데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평생 한우물만 파온 우리 인간 전문가들한테는 정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순간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GI랑 지식의 양으로 경쟁한다? 그건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지식 암기 대결은 그냥 지는 게임이에요. 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흩어져 있는 지식들을 연결하는 능력.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힘. 이걸 관계적 지능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걸로 승부해야 합니다. 네, 바로 이 새로운 경쟁의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존 전략.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M자형 인재 모델입니다. 우리 그동안 T자형 인재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넓은 지식 기반 위에 자기만의 전문 분야라는 기둥을 딱 하나 세운 모습이죠.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기둥을 하나만 세워서는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기둥을 두 개, 아니 그 이상 세운 M자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왜냐고요? 혹시 기둥 하나가 무너지더라도 다른 기둥으로 버텨야 하니까요. 표를 보시면 두 모델의 장단점이 확 들어오죠. T자형은 한 분야의 전문가니까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전문 분야 자체가 사라져버리면 정말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반면에 M자형 인재는 여러 전문 분야를 막 연결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죠. 물론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얕게만 알다가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나 너무 많은 걸 하려다가 번아웃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야 해요. 그럼 회사에 이런 M자형 인재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케팅도 잘하는데 데이터 분석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고객 전략이 나오겠죠? 또 엔지니어링 기술도 아는데 디자인 감각까지 뛰어난 사람은 전에 없던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부서 간의 벽을 그냥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연결저 역할. 이게 M자형 인재의 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M자형 인재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의지로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세 개의 바퀴가 달린 자전거 같아요. 개인의 노력, 그리고 회사의 지원, 마지막으로 사회 전체의 시스템. 이 세 바퀴가 똑같이
함께 굴러가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 각자 뭘 해야 하는지 3단계 로드맵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메타 러닝이에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책으로 봐야 머리에 속속 들어오는지, 아니면 영상을 봐야 이해가 잘 되는지, 그것도 아니면 직접 몸으로 부딪혀봐야 배우는지, 나한테 딱 맞는 학습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변화가 와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학습 민첩성의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조직, 즉 회사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직원들이 마음껏 다른 분야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어줘야 해요. 예를 들면 재무팀 직원이 개발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해 본다거나 디자이너가 마케팅 회의에 쓱 들어가 보는 거죠. 그 유명한 구글의 20% 시간 같은 제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보상 체계도 바꿔야 해요. 얼마나 오래 다녔냐가 아니라 얼마나 새로운 기술을 익혔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바퀴, 바로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해요. 먼저 교육부터요. 학교에서 더 이상 정답 맞히기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법을 가르쳐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사회 안전망이에요. 이제 평생 직장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잠깐 그만두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안에도 먹고 살 걱정은 없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내 퇴직연금이나 보험 같은 혜택이 그대로 따라오는 이동식 복지 같은 제도,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 조직, 사회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셋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얘네들은 절대 따로따로 노는 톱니바퀴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려서 함께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까요? 먼저 사회가 누구나 언제든 배울 수 있다는 든든한 판을 깔아줍니다. 일종의 학습 면허를 주는 거죠. 그럼 그 위에서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마음껏 배울 기회라는 놀이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개인들은 안심하고 그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역량을 쭉쭉 키워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선순환 구조야말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M자형 인재라는 새로운 생존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만의 전문성이라는 첫 번째 봉우리를 정복하셨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오를 다음 봉우리는 과연 무엇인가요?